우리는 위기에 항상 대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회를 위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내 스스로 잘 갖춰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또라이들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국에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이 늘어갑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충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천만 명이 극빈층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80%가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된답니다. 도시 빈민들 상당수가 비참하게 산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지금은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도리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낫답니다. 이게요, 25세에서 35세까지는 나름 그래도 사는 게 괜찮습니다. 36에서 45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46에서 55세가 되면 꺾이고요. 56에서 65세가 되면요, 점점 이제 빈민층이 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하러 가는 것도 줄어들고 이 일터에서 반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매우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돈을 모아놓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언론의 뉴스나 유튜브나 이 많은 곳에서는요, 전부 다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죠. 전부 다 벤츠 끌고 다니고, 전부 다 제네시스 끌고 다니고, 전부 다 고급 새 아파트에 살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에 사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보면요. 압구정 얘기하고, 반포 얘기하고, 저기 춘천 주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얘기하고, 저기 뭐 용산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요,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많고, 충청도, 전라, 경상, 경북 뭐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언론 뉴스만 보면 전부 다 서울 얘기하고 강남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때는요, 되게 우울하죠.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우리는요, 더욱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살펴봐도 그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집중하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상황들이 좋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론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커뮤니티 글에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 연봉 5천 미치면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 된다. 연봉 6천이면 아반떼가 적당하고 K5 정도가 되고, 연봉이 한 8천쯤 돼야 BMW나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게 맞고, 연봉 1억 이상 돼야 이 제네시스 G80, 벤츠, 그리고 연봉 2억이어야 포르쉐, 5억 이상 돼야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정도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야기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차를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맞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20대, 30대, 40대 되게 잘 나갈 때 그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50대 한 중반쯤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대기업에서 상무였고 전무였고 부사장이었고 해도 나가고 나면요, 하다못해 아파트의 경비원조차 들어가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쉽게 퇴사하고 거창한 욕심 부리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년성공이 제일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꾸 생각하죠. 인생이 100세다 120세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잘 나간다고 우쭐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20대 때는 잘생긴 인물이 중요하고, 30대 때는 실력이 중요하고, 40대 때는 돈이 중요하고, 50대 때는 자식, 60대 때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령대 전부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건강은 1번이다. 그리고 2번은 자기만의 능력, 자신의 이름으로 살 각오해야 된다. 3번 끈기와 인내심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요거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욕심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욕심이 커지면 그만큼
간땡이가 커집니다. 간땡이 커지면요 세상 우습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망가지기 쉽죠.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게 품는 우리의 욕심들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현실들 하루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지내야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밥벌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챙기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요 진짜 살아가기가 빡셉니다. 요새는 쿠팡 물류일조차도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안 써준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나타나면요 다음날 오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허세 부리면 안 된다, 까불면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개풍망인데요. 물가 포기했고 한국이 먼저 기준금리 내리면서 개작살이 났죠. 현재 2.75인데 2025년 안에 2.25%까지 내린답니다. 2025년 안에 2.25%까지 내리면요 이 경제에 더 엉망되는 거죠. 물가가 더 개판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2026년도 아니고 27년도 아니고 한 28년쯤 되어야 시중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잘 버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직장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 책을 20권이나 쓴 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1년에 한 권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저도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나도 나라고 하는 이도 매년 한 권씩 내보자. 저는 이제 그분처럼 20권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직장생활 기간 동안 최대한 목표는 10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려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3월에 제가 쓴 원고를 잘 정리해서 출판사에 넘길 작정이고 2025년 상반기에 두 번째 책을 출판사를 통해서 펴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집필해서 2026년을 또 타겟으로 해서 또 세 번째 책을 낼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매년 책을 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책을 내면서 저는 이제 저의 영역에서 계속 활동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나중을 대비할 생각인 거죠. 유튜브도 계속 하고요. 강의도 계속 다니고 책도 계속 내고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나중을 대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는 다가온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극소수의 준비된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재능을 키워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만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극소수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은 그 대비하는 사람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